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눈치,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내 모습.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사주에서 관운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저에게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람들 눈에 성공한 삶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 속 관운과 관성,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닌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관운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관운과 관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주에서 관성은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 상사, 배우자, 법률, 사회적 도덕과 같은 권위적인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운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관운이 실제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통제하고 규율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거지? 하고요. 저는 그것을 연구하다가 개도국, 중진국, 선진국,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생각해보시죠. 이러한 방식들은 동남아의 개도국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남자 중심의 북의 사회죠.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주는 1000년이 넘게 살아남은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주라도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관성이 있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죠. 농경사회에 힘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권위와 규제가 곧 안정과 성공으로 이어졌죠. 특히 남편이 아내에 대한 관성이 강할 경우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내조 잘하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통했던 이유는 단 하나,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엔 50, 60대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평생 남편한테 의지하며 살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죠. 더 이상 관성은 축복이 아닌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관성이 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타인의 기대와 규제에 맞게 프레임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이 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스스로의 의견을 억누르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한 직업, 공무원, 회사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대표적이죠. 왕정주의에선 공무원, 과거급제는 말할 수 없는 시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직업이 됩니다.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억눌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관성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즉 규율에 대한 개념이 사주에 없던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의 유튜버,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직업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남의 눈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현대의 시대에서는 자신을 발현하는 멋진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게 참 재밌죠? 일례로 전 세계의 시선을 받는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땐 부끄러움이 없죠. 관성이 없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라이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남들이 비웃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잖아요. 남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머뭇거리는 대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자신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파격적이면서도 이 시대가 희망하는 태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빛나는 시대입니다. 관성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강점이 된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먼저 드러낸 사람에게 내가 짓밟힌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나의 인생의 관성이 약하다거나 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인생이 개운될까요? 관성이 강하다면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남이 있으면 분명히 눈치 보실 테니 혼자 거울 보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진짜 안 됩니다. 저도 거울 보고 화이팅! 이거 잘 안 됐어요. 저도 초년에 관성이 강한 인생이었거든요. 그 결과 학창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죠. 분명히 틀리면 혼날 거잖아요. 그런 관성이 사라지고 없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뻔뻔하게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각각 다르고 때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관성이 없어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 그런 행동을 경거망동이라고 부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표현을 안 하면 세상이 당신을 짓밟는다니까요. 심지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너무도 좋은 때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이 정해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퇴근 후 딱 10분간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에 건을 적어보십시오. 남이 기대한 만큼 하려고 했던 것은, 타인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던 나의 꿈은, 내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뭘 하려고 할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나 타인이 정해준 이 모든 기준이 그냥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런 기준들은 맞다 안 맞다의 정답이 아닌 그냥 카더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매트릭스를 깨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관운이란 말이 옛날 허상이다, 무슨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무슨 공직에 녹을 먹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선시대냐고요. 이런 단어를 쓰고 말이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누구의 개똥 철학이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도 어떤 분에게는 개똥 철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하나의 생각과 발현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남에게 굽힘당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관성의 문제란 뜻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남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바로 그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오늘 관성을 이기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고 클릭이 모여 나의 인생의 다음 트랙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관성을 이긴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의 매트릭스를 깨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십시오.